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엔캠이 지금 거래 정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현재 시각 정도면 다 확인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 요약을 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으실 것 같지만서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시청을 해주신다면 저는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님들께서 시청을 많이 해주셔야 저도 영상을 또 올리는데 힘이 되는데, 별로 시청을 안 하시네 그러면 괜히 저도 에너지를 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엔캠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머니코드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 다 보셨겠지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찝찝한 건 아니지만 약간 불편한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신고 기한 내에 미공시 10건, 그러니까 10건에 대해서 정정해서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한 걸 다 어겼다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건지, 차라리 이렇게 한 대 맞고 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주주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노이즈 하나하나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엔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건 분명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슈로 하루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 불성실 공시 유형은 똑같이 공시 불이행이고요. 장래 사업에 대한 경영 계획에 있어서 거짓 또는 잘못 공시를 했다. 매출과 이익의 규모를 너무 부풀렸던 것이 다시 정정 공시를 했는데 대폭 낮아졌죠. 4천 몇백억짜리의 매출을 66억인가요? 이래버리니까는 크게 뻐꾸기를 쳤다. 그래서 엔캠보다 더 큰 벌점을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매출 같은 것들은. 그렇죠? 기업의 밸류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벌점이 엔캠보다 더 높습니다. 벌금 같은 경우에도 2억이나 받았어요. 엔캠은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였죠. 벌점은 9점입니다. 참고로 이 벌점 같은 경우에는 15점을 넘게 되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장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건 공시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기업이 곧 다가오는 감사보고서 시즌에 감사보고서 제출도 혹시나 또 늦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거나 좀 똑바로 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 10건이나 정정 신고 하나 못하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정지 이후일 것 같아요. 자, 엔캠 주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구간이 있죠. 이 좌측에 표시된 구간과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우측 박스, 이렇게 박스를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각각 구분을 지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좀 다르게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엔캠의 미래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캐파를 얼만큼 늘릴 것이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할 것이고 하는 등등, 이렇게 미래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와 니네 대단하다 하면서 미리미리 선반영해 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계획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캐집니다 라는 업황에 대한 부진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니네가 업황이 한참 좋을 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실제로 차질이 생겼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두드려 맞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은 결국에 미국 시장이에요. 이 미국은요, 전해액이 계속해서 쇼티지 상황입니다. 쇼티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전해액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전해액에 대해서 잠깐만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원가의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의 전체적인 수명과 충전, 방전에 대한 속도, 그리고 열 안전성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과 유럽, 중국, 미국 등의 전해액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현지에다가 공장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인근에다가 전해액 공장을 생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해액이라는 거는 품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6개월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운반 용기인 캐니스터라는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용 용기로 6개월 이내니까 빠르게 옮겨야 되고, 그러려면 거리가 짧아야 운송 비용이 장기적으로도 세이브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예를 들어 한국에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
보일러까지 납품을 한다 그러면 양극재 소재 같은 것들은 배에 막 한 달 이상 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배가 이 캐니스터를 운반할 수 있는 전용 용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기업은 무조건 셀 기업 인근에 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용매와 리튬이온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JV 합작 법인에 대한 설립 등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엔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해액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나와 있죠. 용매, 전해질, 그 다음에 첨가제, 이 세 가지를 짬뽕해서 전해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매와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 계열화를 해야 전해액 기업이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이러한 핵심 원료들에 대한 회사의 지분 투자라든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전체적으로 좀 튼튼한 사업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금이에요. 자금. 돈이, 쩐이 필요합니다. 쩐이. 지금 엔캠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자, 세계 5대 전지 셀메이커 중에 LG엔솔과 SK온 이 두 개의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 공장이 가동될 경우에 매출액 증가에 대한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셀메이커 기업들이 계속 공장을 늘려가면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열심히 공장 짓고 납품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방 기업들이 그만큼 매출의 파이가 커질수록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해액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업황이 너무 부진한 부분은 감안을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 기준으로 당장 큰 문제는 뭐냐? 사실 이거는 엔캠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엔캠뿐만 아니라 심지어 LG엔솔과 LG화학도 그랬어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얼티엄 3공장 GM하고 같이 진행하던 것도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미국 테네시주에다가 공장 대략적으로 한 1, 2조 들여서 짓겠다라고 한 것도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패대기 쳐진 이유가 업황이 안 좋은 것 플러스 얘네가 앞으로 이만큼의 사업의 규모를 키울 겁니다라고 했던 기대감이 현실로 지금 반영이 째깍째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주가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엔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증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발목이 잡힘과 동시에 업황은 캐즘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안 그래도 끌어올 때도 없지만 당장 버는 돈마저도 다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자, 2차 전지 종목들의 대부분의 하락이 지금 위에 말씀드린 이런 공통된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라도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거나 혹은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향후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 큰 기대감을 내어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액이 너무나 중요한 소재인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일단 우선 관건인데 이거는 엔캠이 앞장서서 불황을 극복할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엔솔이나 SK나 삼성 SDI 같은 전방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캐즘을 극복할 것이냐, 이게 우선인 거기 때문에 엔캠에다가만 초점을 둬서 보지 마시고요. 전방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전방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황이 반등을 보이더라도 셀 기업들은 업황을 끌고 가겠죠. 전방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엔캠 같은 기업들은 끌려가는 후순위의 종목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엔캠이 대반등을 보이려면 전방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셔라. 자, 그리고 오늘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대선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선이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억지스러운 코멘트를 지금 갖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단발성 이슈고요. 사실 그냥 아무나 이기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2차 전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IRA 같은 거 폐지 안 됩니다. 이거 폐기 안 되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IRA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조건 당선돼서 IRA부터 없애라고 한다고 없어지는 법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의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의 계약을 맺은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가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폐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업황 반등에만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선 끝나면 오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유는 다 소멸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이슈는 지금 2차 전지 섹터에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죠. 급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급락 이후에 대선 이슈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이슈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으니까 그 다음 재료에 대해서 반영을 해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앞두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투세 폐지 이슈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어쨌든 거의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엔캠도 코스닥 종목이죠.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수를 끌고 올라갈 종목군들과 지수에 끌려 올라갈 종목군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끌고 올라갈 종목은 아니고요. 끌려 올라갈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는 제약, 2차 전지, 게임, 엔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어쨌든 2차 전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충분히 가능한 섹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금투세 관련된 이슈는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섹터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을 산정하지만 또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크는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엔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체계적인 리스크는 뭐예요? 외부적인 영향, 시장, 산업 이런 것들인데, 일단 산업에 있어서는 캐즘이 당장의 문제인 거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장으로서는 뭐 FOMC 일정이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쵸? 근데 이 대선은 이제 해소가 될 거고, 금투세 이슈 해소가 거의 될 거고요, 그쵸? 그럼 FOMC는 사실 특별한 거 없겠죠. 이번에 0.25 금리 낮출 거니까. 그러면 주요 이벤트 중에 이 시장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하루 이틀이면 해소가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엔캠의 비체계적 리스크는 뭡니까? 내부 이슈, 오늘과 같은 이런 불성실 공시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거래정지, 또 심하면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부적인 이슈들, 이거는 무조건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해소를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회사가 어기고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사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은 자금 마련이 일단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싹 깔아놓고 이러한 리스크들이 엔캠이 주가를 어디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리스크에서 대선과 같은 이벤트들이 걷어지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우리나라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산업들로 한국 경제가 거의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OECD 경기선행지수 CLI와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주봉 차트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비슷합니다. CLI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요만큼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이만큼 업사이드 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일단 금투세,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미국 대선 오늘 내일이면 해소 다 될 거죠. 삼성전자 부진, 4분기에 이제 HBM 납품하겠다라고 또 내용 나오면 그래도 조금 활발해질 거고, 거래대금 급감, 금투세 이슈가 해소되면 당연히 시장에 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이슈는 이제 다 걷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지수도 탄력 있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또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의 사업이 당장 극단적으로 망할 가능성은 적어요. 메이저 고객사와의 협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엔캠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망할 지경까지 이르면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들이 M&A를 할 수도 있고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3자 배정 유증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기업들도 얘가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품질이나 기술력 또한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방 기업들이 시장을 침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금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돈이 부족한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셀메이커 기업들이 증설을 하는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따라가서 증설을 해줘야 되는데 자금 마련이 계속해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 게다가 당장의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캐즘이라는 어려운 불황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대중 투자자들은 엔캠의 미래 사업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 계획이 새롭게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주가 방향을 좀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존 계획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된다고 했더라, 그렇게 된다더라 에만 초점을 두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주가도 당연히 틀어지는 거예요. 엔캠의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틀어지는 계획만큼 주가도 틀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엔캠을 25만 원을 하회하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계획이 틀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물려서 그냥 존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제가 25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손절을 안 하셨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는 대기업들의 M&A나 또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삼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것들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엔캠이 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것들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캐즘을 완벽하게 이겨내기에도 1, 2년 이상의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초장기적으로 투자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엔캠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도 너무 지쳐서 1, 2년을 더 가져갈 자신이 없다, 혹은 매일매일 계좌를 쳐다보고 엔캠을 쳐다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냥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여유자금이나 엔캠을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따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익으로 엔캠을 조금씩 손절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답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각자의 투자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 주주님들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4, 25년 유망주 투자 전략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유망주 투자 전략서에는 7개의 종목을 제가 이렇게 잘 작성을 간단하게 7개의 종목을 핵심만 잘 다뤄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네가 뭔데 저런 걸 작성해서 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엔캠에 대해서 자꾸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 직장에서 리서치 본부에 있을 때 제가 2차전지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2차전지를 사실 잘 알아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느라 지금 조금 이렇게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차전지 섹터 가지고 밤도 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저희 정규반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큰 수익들을 직접 다 냈던 거고, 그리고 바짝 최근에는 사실 머니코드는 HLB가 좀 메인이긴 해서 HLB 영상마다 후반에 이렇게 추천주를 담아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막 급등이 뻥뻥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다양한 종목들로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무료로 다 드린 종목이에요. 대놓고 언급드린 종목들입니다. 보세요. 하루 만에 당일 10%대 올라가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2차전지 주요 종목들로도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2차전지 주요 종목들 가지고 이렇게 수익들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뭐 꼭 무조건 뭘 사라 팔아라 이걸 떠나서 꾸준하게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직접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그냥 멘트만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50여 명의 회원님들이 직접 그때그때 수익 내가지고 돈 벌어서 저한테 막 자랑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인증들을 이렇게 부분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작년에 에코프로로 1000% 이상 돈을 벌어가지고 S클래스도 샀다, 이사도 했다, 가족끼리 비즈니스 타고 동남아 갔다 왔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진짜 전문가로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엔캠을 무조건 파세요 이게 아니라 변화를 가질 준비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뭐가 됐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월달 폭등 예상주 HBM 관련된 종목도 지금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날 또 매수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11월달에 매집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또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들은요 관심 있는 분들께만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11월 1일날 유튜브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 이 썸네일에서 HLB FDA 승인 전에 이 주식 먼저 사라, 무식하게 사 모아라, 진짜 크게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대놓고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딱 그쵸?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죠. 어떻습니까? 이 종목 언급드린 날로부터 지금 20% 이상 한 3, 4거래일 만에 급등 계속 뻗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정규반과 무료방에서 이렇게 또 수익 인증이 나와요. 따끈따끈한 지금 리얼한 라이브 수익이잖아요. 오늘 다 나온 수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가 뭔데 자꾸 나와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다 수익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서 한 번이라도 숟가락을 얹는 분들은 이러한 수익이 여러분들께 되실 거고, 계속 의심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 건너 수익 구경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 다 날리시는 겁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는 열심히 좋은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수익 내고 또 저한테 보답으로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 좀 눌러달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손가락 잠깐만 뻗어서 눌러주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가시면 네이버 링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머니코드 채널 메인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이거 누르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퍼드릴게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캠 어쨌든 오늘 하루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지만 당장 극단적으로 뭔가 크게 걱정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내일 이후로 또 시장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주들에게 신뢰를 잃을 만한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엔캠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뭐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어떤 채널보다도 가장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제가 제 입으로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모든 것들을 제 회원님들이 증명을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엔캠 특이사항이 있는지 거래가 풀리면 한 번 더 체크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